그날 그곳에 다녀간 손님은 누구였을까? 충청남도 부여의 한 오일장. 그렇게 장난 막 경찰이 여기 카메라 있는 거 막 조사하거든. 막 한참 막 경찰차 막 3대 되는 거. 경찰이 들어와서 CCTV 인하고 막 그렇게 묻는 거야. 막 사람 찾는 거야. 이렇게 지나간 거 불나본다고. 나는 치매 걸린 사람이 집 나갔나. 지난 6월 25일 시장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쫓고 있었다는 경찰은 시장 안 CCTV를 확인한 뒤 그 길로 충남 청양군으로 달려갔는데요. 자신이 쫓기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태연히 집에 있다 경찰을 맞이했다는 한 남자. 그의 아내는 당시에 당혹스러웠던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경찰들이 왔는데 깜짝 놀랐을 때야. 왜 그러냐고 게 그 뭐 상하꾼 거 좀 보자고들이야. 그래서 봉다리 갖다 대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찰이 그에게 요구한 건 장바온 물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날 그가 시장에서 사온 건 이걸 사오셨던 거예요? 네, 2개를 사오고 싶더라고. 다름 아닌 바나나. 설마 이 바나나를 확인하러 경찰이 부여에서 청양까지 긴급히 달려온 걸까요? 저도 위생활 좀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사건을 처음 접해봤거든요. 파출소에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이제 지원 요청을 하니까 가서 일단 빨리 찾아야겠다. 모든 건 그날 경찰서로 접수된 다급한 한 통의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경찰입니다. 제가 여기 저기 생선을 파는 사람인데 예, 제가 그 고기를 잘못 봐가지고 예. 그거를 사가신 분이 이거 끓여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큰일 나네.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그냥 그분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독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예. 시장에서 상인이 실수로 손님에게 보거를 팔았으니 빨리 좀 찾아달란 내용의 전화였는데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국으로 끓인다든지 하면은 죽는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독이 있는 보거를 실수로 팔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의 생선을 판매한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꼼짝없는 갈치사거든요. 머리가 찡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캄캄했다는 상인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넘었어요. 조금. 통상적으로 한 20박 정도 사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광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저희 낙찰 받은 고기 중에 이 고기 거기에 들어있던 거 수많은 고기 중에서 낙찰받은 고기들 중에 섞여 있었다는 애매하게 생긴 문제의 생선. 처음엔 곰치라고 생각하고 좌판에 진열해 놨답니다. 그런데 계속 생선들을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데요. 고기를 고르는 중에서 이것이 나오더라. 이건 100% 고기거든요. 갖고 이것도 나오고 갖고 일목일목 비벼봤더니 보인 것 같더라고요. 중매인한테 이 확인 좀 해달라. 이게 고기 맞는지. 그랬더니 그 중매인이 얘기를 이거 고기 확실하다. 하지만 이 생선이 보거란 걸 확인했을 땐 이미 한 마리가 팔려나간 뒤였던 겁니다. 손님 역시 자신이 산 생선이 보거란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보통 이 보고는 테트로톡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토라든지 어지럼증이 오고요. 그리고 심할 경우는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마취 증상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보거 회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화를 잊기 전에 빨리 이제 찾아가지고 막아야겠다. 저녁간 찾아야겠다. 왜냐면 저녁 먹기 전에 찾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 인근 지역의 군청과 면사무소에 이 사실이 전달됐고 주민들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오늘 1시경 시장에서 물고기 사신 분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판매 상인과 함께 CCTV를 확인하고 보거를 사간 것으로 의심되는 한 남성을 특정했는데요. 판매하신 분이
그분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CCTV 사각지대에 앉아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이 남성이 보거를 사간 바로 그 손님일까요? 무려 4시간의 추적 끝에 시장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청양군에 있는 손님의 집을 알아냈다는 경찰.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 확인한 건 보거가 아닌 바나나 2송이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오셨대요. 그거 완전히 안 사고 바나나만 2개 사고 잡수면 큰일 난다고 막 안 샀다고 해도 막 사온 거 마냥 막 그러더래야. 걱정 말라고 안 사. 이렇게 추적은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4시간 추적을 해가지고 갔는데 판매하신 분이 착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처음부터 빨리 다시 시작해야겠다. 경찰은 생선을 판매하던 곳 주변의 CCTV부터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 이 구매자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끊겨가지고. 안타깝게도 생선을 사는 손님의 모습은 CCTV 화면을 벗어나 있는 상황. 몇 번이나 이 장면을 돌려봤을까? 이종길 경사의 눈에 중요한 단서가 몇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빈손으로 오시잖아요. 판매 상인이 보거를 팔았다고 기억하는 그 무렵 분홍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다가옵니다. 좌판에 내놓은 생선을 구경하던 그는 이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상인이 검정 비닐봉투에 생선을 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넓적한 게 아무래도 광어처럼 보이는데요. 생선 판매상은 당시엔 곰치로 알았던 보거 1마리를 광어 2마리와 함께 4만 원에 팔았다고 기억합니다. 5만 원을 받아 1만 원을 거슬러 주었다고 했는데요. 이분은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빈손으로 왔다가 아까 1만 원짜리하고 2다리를 이제 들고 가는 것을 봐가지고 이제 그분이 맞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처음엔 빈손으로 왔던 그의 손에 어느샌가 검정 비닐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보거를 사간 손님이었을까요? 경찰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 버스 정류장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섞여버리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침 그 분홍색 옷을 입으셔서 CCTV 추적하고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분홍색 이런 거거든요. 이건 파리서 표시가 아니에요. 시선을 강탈하는 분홍 셔츠 덕분에 많은 인파 속에서도 단번에 그를 찾아낸 경찰은 남자가 탄 시내버스의 영상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버스가 다 블랙박스를 싹 지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그 병원 앞에 버스 정류장 이분이 타셨던 거예요. 아 여기 탔다. 그래가지고 그 내리시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어디서 내리시면 그 동네 다 나오죠. 하지만 남성의 거주 지역을 확인한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각. 다급한 마음에 바로 마을 이장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장님 연락을 했더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조금 애가 많이 탔죠. 경찰에 애간장을 태우던 이장님은 그 무렵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2시 됐나 언제쯤부터 문자가 왔어. 경찰서에서 그 부여장에서 복을 사갖고 갔는데 그게 맹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그 동네 방송 좀 하고 그거 좀 찾아달라는 식이지. 그런 게 이제 사가면 그랬더니 나중에는 군에서 재난 방송을 때요 자체적으로 타이걸 어디게 우리 동네는 아니겠지. 낮부터 보거를 사간 남성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을에 이를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데요. 이제 자는데 10시 일어나고 10시 반이요. 집 전화로 와서 난 식구가 받았군요. 공격 파출소에서 전화 좀 받으시라고. 안 받으면 안 된다.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받았시오. 그랬더니 여기서 내렸대요. 버스에서. 그 사진 좀 확인 좀 해달라. 주민인가. 이렇게 봤더니 형이요. 정말 이게 웬일이요? 그 이제 난 그랬지.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 사람이냐 이거요. 나 저. 경찰이 내민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이장님은 경찰을 이끌고 서둘러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보거 구매자의 집으로 향하는 그 모습은 당시 경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그 집 문 앞에 도착한 그때. 그게 막 이렇게 문 두드리고 막 이렇게 문이 현관문 열리대. 문을 열고 나온 건 분홍옷의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 왜 하고 나오대. 이제 그래서 부여자에서 생선 사원에서 사왔다고 돼. 저기 냉장고에서 딱 꺼내서 그대로 넣어놨더만. 그날 저녁엔 어쩐지 광어가 입에 당기더랍니다. 보거 한 마리는 고스란히 냉동실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9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문제의 물고기를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여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의 그 보거입니다. 다행이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때는. 안 드신 것 같으니까 다행이다. 환불 받고 돌려주라 해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해왔죠, 그걸. 그렇게 위험한 보거 한 마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고스란히 회수됐습니다. 보거를 곰치로 알고 사갔지만 모두의 도움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행운의 사나이.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경찰이 찾아왔지. 이장호 같이 막 풀르대. 양해. 그 11시간에 죽은 줄 알았대야. 독쟁이 먹고 포항어는 한 마리 와서 해먹고 나머지는 여기다 넣는 그 복이라는 거 그거 복도 아닌지 잘라서 sup어에 줬대요. 그러면 보고도 아니에요? 비슷해. 닮았어. 사람이 좀 한 6분 정도 되지. 닮았어. 색깔만 약간 틀리고. 보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는 여전히 그 생선이 보거가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에게 문제의 생선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보거류 중에 흑밀복이라는 종인 것 같습니다. 밀복류는 이제 측선 쪽에 하얀 이제 밴드가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가 나 있고요. 꼬리 부분에 양쪽에 하얀 무늬가 있습니다. 다른 보고 종류는 그게 없어요? 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의 정체는 분명 보거랍니다. 밀복류 중에서도 주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흑밀복이라는데요. 다른 보거에 비해선 독성이 약한 편이지만 어획 지역이나 부위에 따라 독성의 차이가 큰 만큼 결코 안심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나 경찰관님들이 그렇게 무시한 힘을 다해가지고 이쪽저쪽 하는데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결혼을 한 지가 한 6년 됐는데 아기가 한 1년 전에 베트남에 있어갖고 이번에 7월 10일 날 가는데 이거 잘못되면 갈 수도 있겠구나 아찔했어요. 다행히도 복을 안 드셨다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진짜로. 한 1년 이상 만에 아기 보러 가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무슨 강력부 무슨 강도 뭐 할인을 저지르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잡은 건 아니지만 우리 형사 생활하면서 경찰 생활하면서 나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 아닌 사건이 될 것 같아요. 모두의 발빠른 대처와 협조 속에서 보거 회수 작전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아찔한 순간은 다시 없어야겠죠? 그러기 위해 이것만은 기억해야겠습니다. 보거와 곰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